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도 왜 건강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식단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가 혈당, 혈압, 체중 관리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를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음식을 고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도 검증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꼭 챙겨야 할 식단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혈당이 안정되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지켜주며 어떤 습관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는 무엇을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고민이 확실히 정리될 겁니다. 바로 오늘 식탁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꼭 챙겨야 할 건 바로 채소와 샐러드입니다. 채소는 그냥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 아닙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밥상에서 채소를 맨 마지막에 드시나요? 그 습관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게 만듭니다. 밥이나 고기보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늦어지고 식후 혈당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채소는 혈당뿐 아니라 혈압에도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니까 짜게 먹는 습관이 있어도 어느 정도 완충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덕분에 장이 채워지면서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가 좋을까요? 상추,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는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당근이나 토마토처럼 색이 진한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를 늦춥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는 암 예방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샐러드를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달콤한 드레싱을 듬뿍 뿌리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처럼 간단하게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 두부를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채소와 샐러드는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체중까지 지켜주는 최고의 기본 식단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밥보다 먼저 채소를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식단은 생선, 그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기름때처럼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혹시 의사에게 혈액이 탁하다, 중성지방이 높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때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이 바로 이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챙겨 드셔도 혈액 검사 수치가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선은 단순히 혈관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두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영양소로 꼽히는 거지요.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과하게 쓰면 오히려 칼로리가 늘어나고 태워서 먹으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림이나 찜처럼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기를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선의 장점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고기를 줄이고 생선을 늘리면 혈당과 체중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특히 고등어와 연어는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나는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잘 못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비린내를 잡아보세요. 또 김치나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맛이 한층 깔끔해집니다. 비린내 때문에 멀리했다면 조리법만 바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등푸른 생선은 혈관 속 나쁜 기름을 청소해주고 심장과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식탁 위에 올려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부, 콩,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닙니다. 몸을 지켜주는 단백질 창고이자 혈당을 안정시키는 열쇠 같은 음식입니다. 혹시 고기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부와 콩류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면서 몸의 부담도 적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때 두부와 콩은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태우는 가장 큰 공장입니다. 근육이 많아야 혈당이 잘 조절됩니다. 근육이 줄면 밥 한 숟가락에도 혈당이 훅 오릅니다. 그래서 단백질, 특히 부담 없는 단백질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두부의 장점은 참 많습니다. 구워 먹어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 위에 얹어도 부담 없는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콩밥을 지어 먹으면 식이섬유까지 따라와서 혈당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두부는 밍밍해서 맛없다 하시나요? 그럴 땐 참깨 소스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여 보세요. 검은 콩은 밥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무가당 두유 역시 좋은 대안입니다. 단, 달콤하게 가공된 두유는 피하셔야 합니다. 콩류에는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혈관을 지켜주고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기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두부와 콩류는 혈당을 잡고 근육을 지켜주며 심장과 혈관까지 관리해 줍니다. 매일 밥상에 조금씩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식품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작은 한 줌이지만 이 안에는 혈관을 지키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혹시 지방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방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혈관을 청소하고 심장을 지켜주는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견과류 속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으면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고 식사량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많아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견과류마다 조금씩 다른 강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데는 모두 효과적입니다. 혹시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지 않나요? 하고 걱정되시나요? 맞습니다. 칼로리가 높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줌, 대략 20에서 30g 정도라면 체중 관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공하지 않은 견과류를 고르는 겁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잔뜩 뿌려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그냥 생으로 된 견과류 또는 가볍게 볶은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냥 먹기 심심하다면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셔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혹시 혈당이 잘 안 잡히거나 자꾸 간식이 당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달콤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몇 알만 먹어도 허기가 가라앉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견과류는
혈관 속 나쁜 기름을 줄여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며 혈당과 체중까지 관리해주는 음식입니다. 하루 한 줌, 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모든 과일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사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포만감도 오래가서 군것질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당분이 낮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일은 매일 조금씩 드셔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다릅니다. 작은 알맹이지만 당분이 많아서 한 송이만 드셔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바나나도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져 혈당이 확 오를 수 있습니다. 수박 역시 시원하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당분이 금방 흡수돼 혈당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더 문제입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있어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100% 주스라고 해도 혈당 관리에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양도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결국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한 끼 식사에서 과일은 작은 사과 반쪽, 딸기 몇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간식이나 보충식품이지 주식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밤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 채로 잠들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낮에 활동량이 많을 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 반쪽이나 딸기 몇 알을 곁들이면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고 혈당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와 베리류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은 매일 드셔도 괜찮지만 포도, 바나나, 수박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은 양을 줄이고 특별한 날에만 조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건강을 가르는 차이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밥상에서 흰쌀밥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드럽고 먹기 편하지만 문제는 너무 빨리 흡수된다는 겁니다. 밥 한 공기를 먹으면 금방 혈당이 확 오르고 몸은 그걸 낮추려고 인슐린을 과하게 내보내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꼭 챙겨야 할 게 바로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잡곡 같은 곡물들은 겉껍질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같은 밥이라도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겁니다. 혹시 현미밥이 질기고 맛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현미는 도정이 덜 돼서 껍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 드시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백미에 현미를 조금만 섞어 시작해 보세요. 3대7이나 5대5 비율로 섞어 드시다 보면 입이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귀리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귀리죽을 끓여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까지 군것질 생각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보리밥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건강식이지요.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장점도 있습니다. 잡곡밥을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다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흰쌀밥만 먹을 때보다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 겁니다. 혹시 가족들이 잡곡밥을 싫어하신다면 처음에는 양을 조금만 섞고 김이나 나물과 같이 곁들여 드시면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통곡물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포만감이 오래가고 결국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빵이나 과자 대신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을 챙기면 혈당도 잡고 체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통곡물은 흰쌀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 건강과 체중 관리까지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조금씩 섞어 먹다 보면 어느새 흰쌀밥보다 든든하고 건강한 밥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혈관과 몸을 오래 지켜줄 겁니다.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발효식품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장과 면역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발효식품 속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면역의 70%가 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지켜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만들어져 소화를 돕고 장내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만 김치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 짜지 않게 담그거나 물에 살짝 헹궈 드시면 더 안전합니다. 요구르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요구르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이 더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단맛이 강한 요구르트는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무가당 제품이나 그릭 요거트처럼 당분이 적은 제품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곁들이면 혈당 부담은 줄고 맛은 더 좋아집니다. 된장과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도 있습니다.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잘게 분해돼 소화가 잘 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생깁니다. 특히 청국장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 심장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짜게 끓이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 가능하면 싱겁게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발효식품은 냄새가 강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치를 한두 조각이라도 매일 챙겨 드시고 요구르트를 하루 한 컵 정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장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발효식품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혈당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꼭 챙겨야 할 식단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채소와 샐러드, 등푸른 생선, 두부와 콩류, 견과류, 혈당에 좋은 과일, 통곡물, 그리고 발효식품까지 하루 세 끼 밥상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단을 챙기지 않으면 혈당, 혈압, 체중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다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나는 늦은 게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식습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를 조금 더 올리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 그 사소한 차이 하나가 몇 년 뒤 건강을 바꿔놓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하는지가 결국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7가지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을 잘 못 자면 혈당과 혈압은 쉽게 무너집니다. 숙면은 건강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잠을 깊게 자는 방법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